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스스로 무역 대국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상품과 서비스 총 수출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실선이 상품 수출을 나타내는데 어느새 80m로 떨어진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부근에 머물던 팬데믹 시기와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 서비스 수출선은 반대로 120을 향해 치솟은 상태입니다. 서비스 부문은 팬데믹과 브렉시트 충격에도 불구하고 20% 이상 성장한 셈이죠. 상품 수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브렉시트 이후 구조적으로 꺾인 상태이고 서비스 수출만이 영국 무역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만 호황이면 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덕분에 수출 총액이 겉보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원래 두 개의 엔진이 있었다면 제조업이라는 엔진은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상지별 상품 수출 그래프를 보시면 EU든 BEU든 상품 수출은 똑같이 미끄러진 상태입니다. 이건 브렉시트로 인해 EU 시장만 잃은 것이 아니라 BEU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이 주저앉으면 GDP에도 바로 구멍이 납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영국의 순수출 기여도는 해마다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는데 이를 세대별로 비교해 놓은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대에서 2010년대 내내 플러스 막대가 보이던 구간이 2020년대에 처음 음수로 바뀌게 됩니다. 수출이 약 40년 동안 GDP 성장에 기여를 하며 영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EU 이탈 후 BEU 상품 수출이 2배 가까이 더 크게 꺾이면서 연평균 1%가 넘는 성장 손실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팬데믹은 모두가 힘들었으니까 안 좋은 게 이해가 되는데 왜 유독 영국만 회복이 느리냐는 의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팬데믹 직후 현재까지 GDP 구성 항목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소비, 정부 지출, 투자는 이미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는데 단 하나 수출만이 여전히 수면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국 GDP는 G7 평균보다 5%, EU보다 2%포인트 뒤처져 있고 수출 격차는 각각 11%, 17% 벌어졌습니다. 이쯤에서 긴 호흡으로 뒤를 돌아가 봅시다. 1975년 이후 반세기 동안 영국은 무역 집약도를 30%에서 67%까지 끌어올리며 열린 경제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그래프가 갑자기 꺾이며 3.5%가 빠집니다. 해당 의미는 세계가 다시 교육을 늘릴 때 영국만 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단순한 속도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격차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G7과 EU 전체는 팬데믹 이전 추세를 회복하거나 웃돌고 있지만 영국은 아래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무역량 기준으로 보면 영국은 불과 1% 성장을 기록한 반면 G7과 EU는 8%씩 성장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두 단계에서 영국의 추락 속도가 또렷해집니다. 첫 번째로 왼쪽 막대 그래프가 말해주듯 2009년에서 2019년 동안 영국의 세계 상품 수출 점유율은 연평균 약 마이너스 0.5%씩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3년 들어서는 감소 속도가 연평균 마이너스 1.8% 안팎으로 뛰면서 같은 기간 점유율이 줄어든 독일보다 훨씬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모든 큰 버블이 X축의 0에 가깝게 왼쪽에 모여 있다는 건 영국이 자동차, 기계, 화학처럼 핵심 품목에서도 세계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은 커졌는데 영국 몫은 줄어든 거죠. 브렉시트가 약속했던 건 규제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 제조업이 안고 있던 고질병인 생산성 정체와 규모 축소를 그대로 드러낸 채 마찰 비용만 더 얹어진 상태입니다. 중간재 조달 비용이 오르니 완제품 단가가 올라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자 설비 투자가 꺼지면서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만든 결과가 바로 앞서 본 그래프들의 꺾인 곡선들이겠죠.
투자 위축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팬데믹 직전 예상 계속과 비교하면 2023년 영국의 설비 투자는 12%에서 13% 낮았고 제조업 생산량은 4%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수출은 무려 15%나 빠져 있습니다. EU 노동자 이탈과 숙련공 은퇴가 겹치면서 건설 제조 현장에선 평균 10% 이상의 인력 공백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에너지와 주거비는 20% 이상 뛰었고 임대료 상승률마저 6%에서 7%대에 고착돼 있으니 중앙은행은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삼중고가 체감 경기를 짓누르는 이유죠. 게다가 국제 무대는 더 험난해졌습니다. 미국이 관세와 보조금으로 제조업 리쇼어링을 밀어붙이면서 시장 경기를 높이고 달러 강세가 출렁일 때마다 파운드화로 가격을 적기 어려운 영국 수출업자들은 환 리스크까지 떠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 영국산 알루미늄을 미국으로 보낸 금액이 무려 6배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이는 미국이 곧 25%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예고하자 업체들이 세금 부과 전에 서둘러 물건을 한꺼번에 실어보낸 결과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회성 반짝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영국 경제가 맞닥뜨린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퇴양난입니다. 무역과 생산성, 국제 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 상승 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건 단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해야겠죠. 두 번째는 EU 관계 복원을 포함해 무역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강점을 살리되 제조업 공급망을 녹색, 디지털 전환과 연동해 수출 가능한 서비스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결국 브렉시트가 내걸었던 자유라는 깃발과 성장이라는 엔진은 따로 달릴 수 없습니다. 무역이 숨통을 틔어야 경제가 다시 뛸 힘을 얻고 경제가 뛰어야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 무역의 파이프라인을 복구하는 일, 그게 영국이 쇠퇴서사를 끊고 다시 성장 트랙으로 합류하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규제에서의 해방과 성장의 동맥 중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둘 다 잡기 위해 오래된 문부터 다시 열어보실 건가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